1988년 서울올림픽의 감격이 채 가시지 않은 대한민국. 199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 성공의 자신감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무대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했고 수출은 늘어났으며 국민 소득은 해마다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32년 만에 문민정부, 군인이 아닌 민간인 대통령이 탄생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시행했습니다. 1993년 8월 12일 저녁 긴급 담화를 통해 발표된 이 조치는 대한민국 경제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가명이나 차명으로 숨겨졌던 검은 돈의 흐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부패와 비자금의 온상이었던 금융거래가 투명해진 것입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깨끗한 경제, 공정한 사회가 오는 것인가. 그러나 경제의 이면에서는 위험한 그림자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공격적인 확장에 나섰습니다. 빚을 내서 사업을 키우고 또 빚을 내서 새로운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한보철강, 산미그룹, 진로, 기아자동차. 이름만 들어도 튼튼해 보이던 대기업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한 해에만 대기업 8곳이 줄줄이 부도를 냈습니다. 은행들도 위태로웠습니다. 기업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부실 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불안해하며 돈을 빼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원화 가치는 폭락했고 달러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말합니다. 마치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았다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그 소식을 들으며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올림픽을 열었던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나라가 외국의 손을 벌려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합병되었고 은행들은 퇴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들에게 쏟아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어제까지 출근하던 회사가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30년을 다닌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아버지들. 그들은 가족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아침마다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를 보내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들. 1998년 실업자 수는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숙자가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이혼율은 치솟았고 자살률도 급증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뿌리째 뒤흔든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국민들은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98년 1월 전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시민운동이었지만 순식간에 전 국민적 물결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평생 간직한 금반지를 내놓았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금목걸이, 돌잔치 때 아기에게 채워줬던 금팔찌,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금비녀, 하나하나에 인생의 기억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이까짓 게 뭐가 대수냐. 한 할머니가 금반지를 내놓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3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해 약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경악했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나라에 내놓다니.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가 되는 국민. 그 힘은 어떤 경제 지표로도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외제 물건 대신 국산품을 샀습니다. 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면서도 일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IMF가 예상한 회복 기간은 최소 5년에서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불과 3년 만인 2001년 8월 IMF 구제금융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빌린 돈 195억 달러를 예정보다 3년이나 일찍 다 갚아버린 것입니다. 세계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IMF 위기는 대한민국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업들은 무분별한 확장 대신 내실을 다지기 시작했고 금융 시스템은 투명해졌으며 경제 구조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1990년대는 위기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과 IT 혁명입니다. 1994년 대한민국의 인터넷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삐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선으로 연결되는 느린 모뎀이었습니다. 접속하는 데만 몇 분이 걸렸고 사진 하나 여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신기한 세계에 열광했습니다. PC 통신의 시대였습니다.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모니터 화면에 떠오르는 초록색 글자들. 사람들은 아이디와 닉네임 뒤에 숨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호회가 만들어졌고 온라인 친구가 생겼으며 때로는 사랑이 싹트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정부는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전화 모뎀을 쓰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광케이블을 전국 구석구석에 연결했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까지.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운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PC방이 전국의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학교 앞, 주택가 골목, 대학가, 어디를 가든 PC방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 PC방으로 달려갔고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이 PC방 문화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만드는 토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삼성전자는 1992년 세계 최초로 64M DRAM을 개발한 데 이어 1990년대 내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1993년에는 이건희 회장이 유명한 신경영 선언을 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한마디가 삼성의 운명을 바꿨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LG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현대자동차는 품질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회사로 성장했고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화의 바람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며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판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랩과 댄스, 파격적인 패션, 젊은 세대는 열광했고 기성세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태지 이전과 이후 한국 음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한 편이 아시아를 흔들었습니다. 1997년 중국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류라는 말이 처음 생겨났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음악, 패션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류의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1996년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이 기구의 29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불과 40여 년 만에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듬해 IMF 위기가 닥치며 쓴맛을 보게 되지만
OECD 가입은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990년대는 스포츠에서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시대였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도 태극 전사들이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1996년 대한민국은 2002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본과의 공동 개최였지만 월드컵이라는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를 우리 땅에서 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였습니다. 1990년대 말 IMF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시대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벤처 붐이 일어났습니다. 테헤란로에는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들었고 네이버, 다음, 한게임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가 수백억의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성장하는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밤, 전 세계가 밀레니엄을 맞이하며 들뜬 분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도 수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자정이 되는 순간 하늘에 불꽃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포옹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IMF 때 직장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선 가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금반지를 내놓았던 할머니도 있었을 것입니다. PC방에서 꿈을 키우던 청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며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 1990년대의 대한민국, 금융실명제로 시작해 OECD 가입의 자부심을 느끼고 IMF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쓰러졌다가 금 모으기의 저력으로 다시 일어선 10년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고 한류의 씨앗이 뿌려졌으며 벤처의 꿈이 피어올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국민의 힘, 그것이 1990년대 대한민국의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2000년대 이후 K컬처 한류와 반도체 강국, 그리고 선진국으로 우뚝 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나보겠습니다. 소리통 타임 캡슐이었습니다.